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고 단통픽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풋볼살롱이 단통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독식픽이나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변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단통픽 추천이나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대구의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수원 삼성과의 FA컵 8강 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 최초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강원의 특징이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3승 6무 2패로 평균 실점이 0.82골로 떨어지면서 패배가 굉장히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와의 상대 전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세이지만 올 시즌에는 1승 1패로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강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 모두 상승이 되고 특히 수비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한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자원인 츠베타노프 선수가 FA컵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선수 스쿼드가 한층 더 넓어진 강원이고 핵심 미드필더인 한국영 선수가 최근에 뇌진탕 여파로 결장 중이긴 해도 중원에서 김동현과 서민우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 선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임채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 탄탄한 수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김영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김대원, 고무열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적생 이정엽까지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윙백 자원인 윤석영과 임창우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구가 자랑하는 윙백 정승원과 이 황순민 같은 선수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는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에 빠졌는데 그래도 직전 FA컵 8강 홈경기에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대구인데 이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모두 하락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2배 가까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구 역시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상승세를 탄 강원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 경기입니다. 특히 직전 김천 상무와의 FA컵 8강 홈 경기는 졸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5대5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패 동률을 이룬 강원과 대구인데 1차전에서 강원이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는 대구가 세징야, 홍정훈, 김진혁 같은 핵심 자원이 모두 빠졌을 때였기 때문에 강원 역시 지금 대구의 이 세징야, 에드가가 건재한 상황 속에서 원사이드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대구가 강원의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는 강원이 고무열이나 임채민, 김대원 같은 핵심 멤버들이 빠졌을 때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이 대거 돌아온 시점에서 맞붙는 이번 경기가 진정한 맞대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는 강원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고 고무열, 김대원, 조재환, 이정엽 공격 라인의 컨디션이 괜찮고 한국영이 빠져있지만 김동현과 서민우를 축으로 한 중원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츠베타노프와 마티아라는 새롭게 영입한 용병 자원들의 자가격리가 끝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다가 김천 상무와의 FA컵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대구가 세징야, 에드가, 정태욱, 정승원,
홍정훈 같은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직전 상무전에서 소화를 했고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강원이 김수범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한국영을 제외한 이 정상 전력을 갖춘 강원을 상대로 대구가 쉽게 승리를 거두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강원이 올 시즌 홈에서 수비력이 급상승하면서 무승부가 많지만 패배가 단 2패라는 점과 최근 3백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강원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점을 고려를 해보면 대구의 3백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역시 올 시즌 3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 거의 패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직전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을 감안을 하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해서 이 투폴이나 올마키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올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폴더를 아끼면서 단통 승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과감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인데 제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에 리그 11경기에서 6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제주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3승 4무 4패, 원정에서는 1승 8무 2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제주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홈에서 의외로 2배 이상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0.8골밖에 되지 않는데 홈에서는 1.64골로 2배가량이 늘어나는 제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화력이 살아난 울산의 맹공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주가 최근에 흔들렸던 이유가 시즌 초반에 좋았던 3백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졌다는 점인데 최근에 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됐습니다. 물론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0 이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조직력을 조금은 끌어올린 3백 수비라고 할지라도 울산이 최근에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을 넘어서기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루소와 주민규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다는 점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업 자원들까지 직전 FA컵 경기에서 골맛을 보면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과의 FA컵 8강 경기에서 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 상황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한 울산이기 때문에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 역시 원정에서는 5승 4무 2패로 홈에서의 7승 4무 1패보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하락하는 약점이 있지만 충분히 제주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FA컵에서 김기희, 조현우, 불투이스, 김태환 주전 수비진이 모두 휴식을 취했고 핵심 공격 자원인 이동경과 힌터제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원두재 선수 역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체력적인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수확이 있었던 것이 백업 공격 자원인 김지현과 윤일록 선수가 모두 FA컵 경기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백업 자원의 경기 감각까지 끌어올린 것이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울산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제주가 리그 11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공격도 문제지만 흔들리는 3백 수비가 문제입니다. 그나마 직전 수원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수원 삼성의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과 공격력이 살아난 울산의 공격을 상대로도 제주 3백 수비가 무실점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감이 드는 매치입니다. 반대로 울산은 최근 상승 궤도를 탔는데 직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FA컵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백업 공격 자원들 역시 FA컵에서 골맛을 보면서 탄탄해진 스쿼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직전 FA컵 경기에서 주전 뽀백 수비진과 골키퍼 조현우까지 모두 휴식을 취한 울산이기 때문에 제주 원정에서 체력적인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박호, 김민중 같은 선수들을 초반부터 내세우면서 압도적인 측면 공격을 바탕으로 헐거워진 제주의 3백 수비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제주의 주포인 주민규 선수가 두 경기 무득점인 것도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백업 공격 자원인 진성욱 같은 선수들은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규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주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가 울산을 상대로 상대 전적 면이나 올 시즌 경기력 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 제주의 경기력과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울산의 승리가 매우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성남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졌고, 직전 강원과의 FA컵 8강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FA컵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FA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대거 빼면서 이번 성남전을 위해서 체력적인 비축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원이고, 성남과의 역대 상대전적 면에서는 8승 7무 10패로 조금 열세인데 올 시즌 두 차례 모두 1대0으로 2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직전 FA컵에서 핵심 자원인 이기재, 김태환 양쪽 윙백이 모두 휴식을 취했고, 공격수 정상빈과 권창훈 역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모처럼 체력적인 휴식을 취한 주전 자원들의 활약을 앞세워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수원이 공격수 김건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고, 핵심 수비수인 민상기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이 100%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병 자원인 니콜라우와 제리치 선수가 여전히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수원 삼성의 빈공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FA컵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진 수원이고, 성남을 제외하고 최근 3백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수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3백 수비가 한층 더 살아난 성남의 3백을 상대로도 빈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포인 뮬리치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해도 강원 원정을 갔다 온 수원보다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권경원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이 한 골밖에 없는 탄탄한 수비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남은 원정에서 1승 6무 3패로 무승부가 많은 흐름 속에서 평균 실점이 한 골로 줄어드는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남 특유의 끈적한 수비가 나오면서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수원의 최근 부족한 골 결정력과 권경원 합류 이후에 탄탄해진 성남의 3백 수비를 고려를 하면 저득점 무승부가 베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이 모처럼 대체 자원이 없는 포지션, 특히 양쪽 윙백 김태환, 이기재 같은 선수들에게 모두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민상기 선수가 3백 수비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헨리 선수와 더불어서 탄탄한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은 원정에서 수비를 탄탄히 하고 패하지 않는 경기에 중점을 두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권경원 합류로 인해서 최근 3경기 실점 1골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이 원정에서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면서 수원 삼성의 골 결정력 부족까지 겹친다면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양팀 맞대결에서 올 시즌 수원이 모두 한 골차 신승을 거뒀는데 세트피스가 굉장히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의 이기재가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트피스 한 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이기재 선수의 컨디션이 시즌 초반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남의 수비를 상대로 수원이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권창훈 선수와 정상빈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김건희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수원의 빈공이 나오면서 성남의 탄탄한 3백 수비까지 맞물린다면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로즈 더비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리즈의 승리 2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가 친선 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에버튼과의 프리시즌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지난 시즌에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9승 4무 6패로 원정에서 12승 7무 0패 극강의 성적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의외로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프리미어 리그가 올 시즌부터는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만 제출을 하면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맨유가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측면 자원인 산초 선수와 중앙 수비수 바란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약점 포지션에서 전력 강화가 이루어진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탈 자원은 골키퍼 로메로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떠난 것을 제외하면은 이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것이 맨유입니다. 다만 부상 및 결장 예상 자원으로는 딘 핸더슨 골키퍼가 코로나19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제시 링가드 역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불투명합니다. 에릭 바이 선수는 올림픽 차출 이후에 출전이 불투명하고 래시포드 선수는 부상 중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리즈를 상대로 1승 1무의 성적을 거뒀는데 홈에서 6대2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6경기에서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직전 비아레알과의 친선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확실히 리즈가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특징이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10승 0무 9패로 원정에서는 빠꾸 없는 경기를 했던 리즈 유나이티드이고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풀백 피르포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탈 자원으로는 주전 왼쪽 풀백인 알리오스키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과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선수가 유로 2020에서 잉글랜드의 준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발 출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디에고 요렌테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리즈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특유의 맹구짓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맨유의 영입생인 수비수 바란과 측면 자원 산초 선수가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데에아 골키퍼가 지난 에버튼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어도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딘 핸더슨 골키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데에아 선수가 또다시 불안감을 노출을 한다면 리즈에게 충분히 실점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 쪽에 한 가지 더 위험 요소로 보이는 것이 현재 선발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마티치 선수인데 이 마티치 선수가 롱패스나 전진 패스는 좋은데 왕성한 전방 압박에 기동력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리즈가 현재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선수가 선발 출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조금씩 친선 경기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었고 이 칼빈 필립스 외에도 클리흐 같은 선수들이 전방부터 왕성한 압박을 하는 리즈이기 때문에 이 마티치 선수가 홀로 외롭게 홀딩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한다면 충분히 중원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맨유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리즈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빠꾸 없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의외로 무승부가 아니라 충격적인 리즈의 승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가 최전방의 카바니 선수가 지난 시즌 맹활약을 해줬는데
카바니 선수가 최근에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출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레시포드까지 부상인 상황에서 마시알이 최전방 공격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시알이 나온다면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맨유의 공격진입니다. 산초 선수 역시 선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공수에 걸쳐서 위험 요소가 터진다면 맨유가 제 아무리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는다고 할지라도 리즈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서 이변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번리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브라이튼 사이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3승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직전 카디스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무관중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이 번리가 홈번리라는 별명에 무색하게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홈팬들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홈구장인 터프 무어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특유의 끈적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번리가 돈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팀인데 주요 영입자원 역시 스토크시티에서 유망주 중앙수비수인 콜린스 선수를 영입을 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영입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적 이탈 자원으로는 핵심 측면 자원인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최근에 여러 클럽과 이적설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 맥닐 선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번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 1승 1무 1패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브라이튼의 약점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웰백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고 핵심 오른쪽 윙백인 램프티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브라이튼의 핵심 수비 자원이었던 벤 화이트 선수가 아스날로 떠났기 때문에 수비와 빌드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브라이튼이고, 측면 자원인 자한바쿠시 선수는 페이에노르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옵션까지 사라진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왼쪽 측면 미토마 카오루라는 선수가 눈에 띄는데 이 선수가 이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을 했는데 이 미토마 카오루 선수는 당장의 전력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음웨프 선수가 짤츠부르크에서 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음웨프와 더불어서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비스마가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번리를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서로 수비진을 뚫기에는 현 공격진의 화력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번리의 공격 작업이 선골근 축구, 롱볼을 때려서 최전방의 크리스 우드 같은 선수들이 떨궈주고 세컨볼을 주워먹는 전형적인 이 포스트 플레이를 즐겨 하는데, 이 수비 같은 경우에는 닉 포프 골키퍼가 그래도 국가대표급 골키퍼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듀오인 벤미 선수와 타코스키 선수 역시 어느 정도 기량을 인정받은 수비 조합이기 때문에 이 터프 무어라는 홈구장에서 번리가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유기적인 빌드업과 특히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역동적인 축구로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데 매번 결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친선전에서도 최전방 마무리에 발목을 잡히면서 패배를 당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경기는 잘해놓고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브라이튼이 벤 화이트라는 수비수를 아스날로 떠나보냈지만 현재 남아있는 수비수인 루이스 덩크를 비롯해서 웹스터, 벨트만 같은 선수들이 3백 수비를 구축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발은 느려도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좋은 3백이기 때문에 번리가 이 특유의 크리스 우드를 앞세운 전방에서의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 떡대 좋은 브라이튼 3백 수비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튼은 최전방에 코널리, 닐 무페, 트로사르 같은 빠르고 이 다부진 체형의 공격 자원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번리의 중앙 수비인 벤미아, 타코우스키 그리고 닉포프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튼 역시 득점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브라이튼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브라이튼의 핵심 미드필더인 비수마 선수가 이적 시장 내내 아스날 이적설이 대두가 됐었는데 브라이튼의 잔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짤즈부르크에서 음웨프라는 이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특유의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앞세워서 번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전방의 닐 무페, 코널리, 트로사르 같은 빠른 자원들과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 친선전에서 골을 넣었던 아르헨티나의 맥칼리스터 같은 빠른 자원들이 한 골 정도는 유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5번 경기는 무와 패, 투포를 잡으면서 브라이튼 사이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버튼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에버튼이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베니테즈 감독이 에버튼의 숙명의 라이벌인 리버풀 감독을 했었죠. 당시에 베니테즈 감독이 에버튼이 스몰 클럽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에버튼 팬들 입장으로서는 베니테즈 감독이 에버튼 감독으로 부임한 것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 굉장히 많은 홈팬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베니테즈 감독에 대한 어떤 홈팬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데마라이 그레이 선수와 측면 자원인 타운젠스 선수가 합류를 했고 이탈 자원으로는 베르나르드 선수와 월콧 선수 그리고 아동 성범죄 연루 의혹이 휩싸인 시구르드손 선수가 이탈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가 부상 및 결장 예상 자원으로 칼버트 루인 선수가 직전 맨유와의 친선 경기에서 발가락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칼버트 루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부상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히샬리송이라는 핵심 공격 자원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는데 히샬리송 선수가 그래도 개념이 있는 것이 휴가를 반납하고 바로 팀 훈련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히샬리송 선수가 나와준다면 홈에서 그래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베니테즈 감독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와 과거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굉장히 계륵이 됐습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베니테즈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이 전방 압박을 부분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에버튼이 홈 경기에서는 1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1997년부터 홈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것이 에버튼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금 주요 이적 이탈 자원이 굉장히 큽니다. 데니 잉스라는 공격수가 아스톤 빌라로 떠났고 중앙 수비수 베스터고르 선수가 레스터 시티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래도 블랙번 2부 리그 블랙번에서 지난 시즌 28골이나 넣었던 공격 자원인 애덤 암스트롱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암스트롱 선수가 1부 리그에서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요 공격 자원과 수비 자원이 모두 떠난 사우스햄튼이라서 이 첼시 쪽에서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19살 스트라이커 191cm의 장신 공격수인 이 브로야 선수를 임대를 해왔고, 이 티노 리브라멘토라는 라이트백과 윙어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젊은 피까지 임대로 수여를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1경기에서 무려 10패를 당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 원정 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에버튼이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주포인 데니 잉스와 중앙수비 베스터고르를 떠나보냈지만 첼시에서 유망주들을 공격 쪽에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블랙번에서 맹활약한 암스트롱 영입으로 어느 정도 공격 쪽에 보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버튼은 약점인 오른쪽 풀백 영입에 실패를 했고, 히샬리송이라는 핵심 공격 자원은 훈련에 복귀는 했지만 올림픽을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 칼버트 루이는 경미한 발가락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출전이 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라이벌 리버풀의 감독을 맡았었던 베니테즈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에버튼 홈팬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홈 경기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매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사우스햄튼이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역습,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프리시즌에서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보여줬던 선수비 후 역습 기조의 전술이 먹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주포인 칼버트 루인 선수가 복귀를 하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 투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홈에서 근소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에버튼이 둘 중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 사우스햄튼의 최전방 젊은 공격 자원들의 깜짝 활약이 더해진다면 이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 핵심 자원이 모두 떠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에버튼 원정에서 97년도부터 승리가 없는 징크스를 고려를 한다면 이 최대치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무승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저는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레스터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맨체스터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탄 레스터시티이고 이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가 유력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공격수 다카 선수를 짤츠부르크에서 데려왔고 수비형 미드필더 수마레 선수를 릴에서 데려왔습니다. 왼쪽 풀백 버틀란드 선수와 중앙 수비수 베스터그룹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전력 보강이 이루어진 레스터시티입니다.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은 지난 시즌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레스터이고, 다만 중앙 수비수 포파나 선수와 에반스 선수가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이 사우스햄튼에서 베스터고르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이 부상 및 결장 예상 자원으로 페드로 네투와 포덴세라는 2선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 창의성이 굉장히 죽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인 윌리볼리 선수와 모스케라 선수 역시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바르셀로나 출신의 공격 자원인 트린캉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해서 이 페드로 네투와 포덴세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전에 벤피카를 맡았었던 브루노 라즈 감독이 울버햄튼의 새로운 이 감독으로 들어왔는데 이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포백과 쓰리백을 혼용을 하는 실험 단계를 거쳤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짧은 패스 빌드업에 약점을 보였던 이 브루노 라즈의 울버햄튼인데 수비 시에 뒷공간 침투를 허용을 하는 약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현재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4백과 3백을 모두 실험을 했는데 지금 토트넘으로 간 이 울버햄튼의 전임 감독인 누누 감독 체제와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압박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은 물론 수비 시에 측면에서의 조직적인 압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문제점은 수비진들의 스피드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인데 이 올버햄튼의 수비수 중에서 사이스라는 수비수가 직전 친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호러쇼를 보여주면서 이 위기를 많이 노출을 했습니다. 이 사이스라는 선수가 수비 방식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비를 선호를 하는데 이 발이 느린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비를 보여준다면 레스터 시티에는 뒷공간 브레이커라고 불리던 제이미 바디 같은 이 빠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울버햄튼이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레스터의 수준급 중원 자원인 메디슨, 틸레만스, 은디디 같은 이 선수들의 중원 조합이 네베스, 무티뉴 중원 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버햄튼이 포덴세, 네투 같은 재기발랄한 이선 공격 자원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네베스가 롱패스를 때리고 아다마 트라우레가 치고 달리면서 최전방에서 히메네즈가 마무리하는 이 단조로운 공격 패턴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커뮤니티 실드의 상승세를 홈에서 레스터시티가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스터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쇠엔지를 축으로 영입생 베스터고루가 탄탄한 수비 조합을 맞춘다면 충분히 레스터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